칭찬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어떻게 알았니? 라고 하면 제 이름을 대시면서 전화번호 제 계좌번호까지. 아니, 농담이고요. 진짜로. 근데 항상 두 개 마찰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산주용 사기면 회계를 어길 거냐, 아니면 세금을 줄일 거냐. 두 가지가 좀 충돌이 돼요. 금액 측면에서 판단은 되겠죠, 여러분들. 금액이 뭐 세금 아끼는 게 10,000원이야. 그러면 그냥 회계 기준 지켜야지. 맞죠? 자, 됐고요. 이거 했죠? 자, 그 다음에 좀만 하고 여러분들 쉴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암기예요, 암기. 자, 암기. 자, 감가상각은 내용은 어려운데 실기에서는 좀 어려운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나올 만한 것들이. 어려운 것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을요. 법인세 아닌 회계에서는 감가상각 방법 5가지죠, 여러분들. 다섯 가지. 정액, 뭐 이중채납법, 연수학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방법을 회사가 신고해줘야 돼요. 신고. 그리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한 걸로 봐서 무신고시의 방법을 적용하는 건 똑같습니다요. 재고자산 쪽 하고요. 자, 근데 보시면 이거 좀 암기해 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유형자산 위주로 외우시면 유형자산 특히 얘예요, 얘. 건물 아닌 유형자산. 건물 아닌 감가상각자산. 자, 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유형자산에서요.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감가상각자산 있죠. 얘네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2개예요. 정액법하고 정률법 2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액법하고 정률법 계산 문제를 많이 내는 거예요. 다른 걸 안 내고. 법인세를 대부분 따라가거든요. 알죠? 선택 가능한 방법 2개. 근데 우리가 예전에 했었지만 우리 재고자산에서 무신고하게 되면 선입선출법 가잖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쓰는 방법을 한다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건물이 아닌 뭐 기계, 차량 얘네들은 주로 정액법 할까요? 정률법 할까요? 회사들이. 정률 가죠. 초기에는 애가 많이 쌩쌩하니까 수익을 많이 창출해냈다가 애가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마탱이 가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감가상각 많이 하고 나중에는 적게 하는 게 정률법이죠, 여러분들. 저희법 매년 같은 금액 생각하는 거고. 맞죠? 그래서 건물을 뺀 나머지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네가 신고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정률법 쓰니까 정률법 쓰는 것을 볼게. 알고 계셔야 돼, 암기. 근데 건물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말 문제는 나오겠죠. 건물은 선택 가능한 방법도 정액. 무신고시도 정액이에요. 건물은 기계처럼 초기에 많이 사용하고 나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늘상 여러분 9시부터 6시까지 돌아가잖아요. 건물. 자,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알죠? 요 정도만 기억. 그리고 무형자산은 선택 가능한 것도 정액. 무신고시도 정액.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감가상각을 초기에 많이 하라 그런 게 없어요, 잘. 알죠? 그냥 같은 금액 깔아. 안 보이지 않니? 안 보이지 않니? 이렇게. 이거 빼고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빼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다 할 수가 뭐 주파수 사용권 이런 것도 있는데 많아서 못해요.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혹시 여러분 업종과 관련돼서 찾아보시려면. 알죠? 그건. 자, 그 다음에 요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 신고를 언제까지 하냐? 얘는 실기에서는 중요성 떨어져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줄 거거든요. 그래서 말 문제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아까 했던 건 말 문제도 대비지만 실기용도 있어요. 시험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내거든요. 그렇죠? 신고하지 않았다 하면 여러분 무신고시 방법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얘는 안 내요. 실기록. 뭐냐면 요거예요. 자, 최초 신고는 재고자산하고 똑같아요. 우리 재고자산에서도 1기의 최초 신고는 우리가 재고자산 다음 연도 3월 말까지였잖아요.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죠. 1기. 그렇죠? 네. 근데 변경 신고가 달라요. 변경 신고가. 우리 변경 신고는 9월 말까지였죠. 재고 자산은요. 근데 감가상각 이쪽은 변경하고자 하는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니까 12월 31일까지. 그죠? 자, 그리고 얘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여태까지 세법 배우시면서 승인사항, 세무서장이 승인해야 된다, 또는 뭐 국세청장이 승인해야 된다라고 배우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 신고로 족한다, 이렇게 배우실게요. 면세 포기도 그렇고. 그죠? 근데 여기는 승인 여부예요. 승인합니다, 승인. 승인사항이에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이 있죠. 여기는 없는데 내용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연수 변경도 동일해요. 자, 왜 그런지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에 내거든요. 승인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잘 속아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그럼 유형 자산은 비싸요, 싸요? 좀 이거 초보적인 질문이긴 하다. 비싸죠. 그러면 만약에 건물 내가 80억 주고 샀대요. 알죠? 그럼 80억이 다 정액법이면 정액법이잖아요. 그럼 세법을 끝까지 가면 건물에 대한 송금을 80억 인정해 주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 지금 제가 건물로 사례 들었지만, 아니면 기계라고 할까? 기계장치를 1,000억 주고 샀대. 1,000억? 기계장치도 여러분 비싼 건 2,000억짜리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반도체 장비 2,000억 주고 샀어요. 근데 내가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하냐 정률법으로 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요. 금액이 1,000억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회사가 마음대로 장난을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의할 때 정액법, 정액 왔다 갔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혹시 세금이 너무 차이 나는 이렇게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 연수도 1년으로 하는 거랑 1년 하는 거랑 10년 하는 거랑 금액이 엄청나게, 한도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리죠. 그래서 승인사항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특히 유형자산에서 그런 게 금액이 너무 커서. 외우시고, 이거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의미 없고. 이것도 무시하시고, 요거 하고 쉴게요. 요거 하고 쉴게요. 자, 내용 연수 할게요, 내용 연수. 요것도 실기용. 특히 요 2번 잘 외우시길, 2번. 209페이지예요. 왜 208페이지라고 돼 있지? 209페이지입니다. 다른 거 썼나? 잠깐만요. 죄송해요, 여러분. 옛날 거를 썼나?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를 좀 헷갈리셨구나. 왜냐면 이거 페이지 급하게 수정하다 보니까 2022년도 PPT가 남아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셨구나. 아니네? 수정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거 쓰레기라고 하죠, 쓰레기. 방귀끼는 성낸다고. 죄송, 209페이지입니다. 급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몇 개 발견 못했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내용 연수 추정하죠, 회계에서요. 맞죠? 회계에서 추정하죠, 여러분들. 근데 아까 뭐래요? 세법은 추정 되게 싫어한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세법은요, 그 자산별 있죠? 자산별, 업종별, 내용 연수를 다 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건물은 뭐 20년, 뭐 철근으로 되면 20년, 뭐 콘크리트로 되면 40년,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 연수가. 그리고 뭐 우리가 차량 운반고도 제조업에 쓰이면 5년 막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추정되니까 장난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준 내용 연수, 기준 내용 연수. 알죠? 이것도 아마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 그 세무 조정 귀찮아가지고 기준 내용으로서 많이 따라가요, 실제로. 자, 근데 이제 2번입니다. 2번이 중요해요. 뭐 1번이야 문제 줄 거니까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내용 연수를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냐면은요, 그 기준 내용 연수를 둔 것은 그 북한이죠? 뭐예요? 이걸로 해. 나한테 반역하면 죽여버리겠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내용 연수는 무조건 얘다. 따라라. 뭐 이렇게 해? 김정은. 자, 우리나라는 근데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사회 시간도 아니고 국가이기 때문에 좀 선택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게 뭐냐면 기준 내용 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회사 너희들이 내용 연수를 제때 신고하면 그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얘예요, 얘. 플러스 마이너스 25%. 또 우리가 마이너스 25%면 75%까지죠. 그리고 플러스 25%는 125%잖아요. 그렇죠? 요 사이 내에서 너희들이 신고를 제때하면 그 내용 연수대로 해줄게가 신고 내용 연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우리 시험에는 소수점으로는 안 내요, 잘. 그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운 시험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용 연수가 대부분 떨어진 게 8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연수로 잘 떨어져요. 8년에 75%는 6년이죠. 6년. 그리고 8년에 120%면 10년에 걸려요. 10년. 그럼 6년에서 10년 요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혹시라도 요게 소수점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수점은 자연수밖에 안 돼, 자연수밖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고 버리세요. 이거는 우리 시험 이렇게 안 될 거니까. 뭐냐면, 내가 만약에 기준 내용 연수가 5년이래, 5년. 5년짜리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하면 3.75에서 6.25 이 사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자연수만 된다라는 거예요. 4, 5, 6이 돼요. 4, 5, 6 이렇게. 알죠? 이 범위 내에 들어온 자연수만.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시험에서. 시험에 3, 4번은 안 돼. 그냥 있으니까 적어 놓은 거지만, 엄밀히 가면 이제 2번을 알고 계셔야 돼. 왜냐? 얘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단기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내용 연수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요, 시험에서. 그럼 세금 부담이 최소화되는 건 비용이 커질 때, 작아질 때. 그렇죠. 비용이 커지면 여러분, 비용 인정받는 게 커지면 세금이 단기엔 줄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당연히 내용 연수가 극단적으로 가정할게요. 내용 연수 1년 하고 내용 연수 10년. 둘 중에 뭐가 한도가 커요? 1년. 그렇죠. 내가 만약에 아까 기계장치 1,000억 주고 샀다면 내용 연수 1년이면 그냥 1,000억 원샷으로 다 떨 수 있잖아요. 올해 연도에. 이해되세요? 근데 10년으로 하게 되면 정액법이면 100억씩 또 크긴 하지만 100억씩밖에 못 들잖아요. 비용으로. 그래서 당연히 내용 연수가 짧은 게 좋아요. 한도가 커지니까. 세법상.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8년으로 거짓 냈어. 2번 냈거든요. 2번.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6년 잡으시면 돼요. 내용 연수에다가 8년 넣으시는 게 아니라. 자, 됐습니다. 이건 됐고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이거 왜 돼 있대? 자, 여기는 좀 많이 중요한데 좀 머리를 써야 돼서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4시 2분에 4교시 할게요. 여러분 10분 쉬시죠.